어느 날 부모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따뜻했던 말투가 이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사이 우리는 자랐고 부모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서로 달랐다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 이 단어만으로도 삶의 절반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관계는 가까운 타인이 되어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지만 자식은 이제 그 걱정을 짐처럼 느끼죠. 밥은 먹었니? 라는 말에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겹쳐 들립니다. 그때는 말이지로 시작하는 부모의 추억은 우리 세대에겐 잔소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잃어버린 걸까요? 부모의 세계는 느림의 세계입니다. 익숙한 것,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안정. 자식의 세계는 속도의 세계입니다. 변화, 효율, 새로움,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갈등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어제의 방식을 믿고 우리는 내일의 방식을 쫓습니다. 그 사이 오늘이 엇갈립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고 우리는 논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의 말은 설득이 아닌 압박으로, 우리의 대답은 설명이 아닌 변명으로 들리죠.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은 세대의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모의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모도 이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 순간부터 관계는 바뀝니다. 돌봄의 방향이 서서히 뒤바뀌죠. 하지만 익숙한 역할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부모로 살아온 이들은 자식에게 의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인 우리는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을 견디는 것. 불편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말을 다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언어를 배우는 것. 왜 그랬어?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과거의 프레임을 내려놓는 것. 부모는 여전히 나를 어릴 때 모습으로 기억하고 나는 여전히 부모를 완벽해야 하는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의 우리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인생의 노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세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해 나가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지만 그 길의 중심엔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래된 방식으로 표현될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은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세대 간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죠. 오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먼 거리를 단숨에 좁혀줄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부모도 한때는 우리처럼 젊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시간은 늘 희미하게 뒤편에 있었고 우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서툴고 두려움 많은 청춘이었습니다. 다만 그 불안함을 감추는 법을 조금 더 빨리 배웠을 뿐이죠. 부모의 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배운 세대였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중요했고 꿈보다 생존이 앞섰던 시대였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먹고 사는 일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자 책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종종 불통이라 부릅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고 대화가 어려웠던 세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그들의 조언을 간섭으로 오해하곤 하죠. 부모의 삶은 늘 참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며 가족을 지키는 일.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라는 말로 자신의 이름을 뒤로 밀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감정의 언어를 요구하는 건 어쩌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화를 원할 때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의 세상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시대,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린 현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왔죠. 부모 세대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고 가난이 일상이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은 곧 행복이었고 위험은 곧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험 대신 안정, 감정보다 의무를 택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왜 내 선택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린 그냥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사랑은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배운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지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말이 달리 들립니다. 잔소리 같던 말은 사실은 걱정이었고 답답하던 침묵은 사실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펼쳐본 적 있나요? 그 안에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눈빛이 빛납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미루고 우리의 삶을 위해 자신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묵묵한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없이 살아온 시간들은 결국 가족을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소리 없는 시였고 그 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되었죠. 이제 그들의 세상을 이해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라듯 그들도 시대 속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배움이 다르고 그 경험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결국 서로의 배경을 모를 때 생깁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건 그들의 세대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 속에 비로소 존중이 태어나고 그 존중 속에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렸고 때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끝에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방식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다시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이 서툴렀던 세대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엄마,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 그때는 어땠어요? 아빠, 그 시절은 진짜 힘들었죠.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세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질문 속에서 부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부모 이전의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세대 간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삶을 이해한다는 건 단지 과거를 듣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외로움 속에 있는지도 함께 느끼는 일입니다. 그 외로움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린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시절을 지나온 같은 인간이라는 걸. 오늘 밤 부모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젊은 날, 그들의 눈빛, 그들의 꿈,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랑의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린 더 이상 세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언제나 따뜻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왔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쳐왔을 뿐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단지 돕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속도를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어릴 적엔 부모가 나를 돌봤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밤새 열이 오르면 자신의 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더디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린 묘한 감정에 휩싸이죠. 애틋함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그 손을 잡아줄 차례구나.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구나. 하지만 그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부모로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앞에서 자식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돌봄의 방향이 바뀌어도 역할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편해하고 우리는 도우면서도 미안해합니다. 엄마, 병원 같이 가요. 됐어,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 짧은 대화 안에는
수십 년의 자존심과 세대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하기보다 견디는 데 익숙했고 우린 도와주기보다 배우는 데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돌봄은 상대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허약함을, 그들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성숙해집니다. 돌봄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돌봄, 존중의 돌봄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대신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용기, 이제 쉬세요 라는 말 속에 담긴 다정함, 그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녹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 마음을 덜어주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작은 존중입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했었죠? 아빠, 예전엔 이런 일 많았어요. 그들이 가진 경험을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돌봄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아직 의미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 우리가 부모를 돌보는 방식엔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예전 사진을 넘겨보며 웃고 그들의 젊은 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짧은 순간들이 부모에게는 하루의 빛이 됩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이 다시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이제 그 배움을 되돌려주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부모를 돌보며 우리는 다시 나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 어떤 표정이 따뜻함을 전하는지, 그리고 사랑이란 얼마나 섬세한 마음인지. 돌봄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이해하고 결국엔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문이 낡아질 뿐이죠. 그 낡은 문을 살짝 열어주는 일, 그게 자식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점점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의 세상이 작아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상을 다시 넓혀주는 것입니다. 같이 산책을 나가고 낯선 곳에 함께 가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변화를 대신 맞이해주는 것. 그게 새로운 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우린 덜 후회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였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돌봄의 기술은 결국 사랑의 기술입니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그 단순한 마음들이 쌓여서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부모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손짓, 그들의 습관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를 돌본다는 건 그들의 인생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돌봄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의 순간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역할이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것이 관계가 성숙해지는 진짜 순간입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니라 그 인생 곁에 함께 머물러주는 일이다. 인생은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우린 처음엔 친구를, 때로는 반려동물을,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예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고를 알면서도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순간을 맞이하죠. 부모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자. 그 나중이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른 채로요. 어느 날 부모의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느껴집니다.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한데 그 얼굴 위의 그림자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함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우린 늘 거창한 표현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하지만 부모에게 필요한 건 그저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산책을 나서는 그 평범한 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 그들의 하루를 지탱해왔습니다. 이별은 그 시간을 한순간에 끊어놓지만 그 사랑까지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람이 남긴 습관 같은 사랑은 오래 남습니다. 아침에 밥을 챙겨 먹으라는 말, 추울 때 목도리를 꼭 하라는 말, 그 모든 잔소리는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옵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부모가 남긴 사랑은 형태를 바꿔서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들의 말투로, 그들의 손길로,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어지는 또 다른 모양일 뿐이죠. 부모를 잃은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내 삶을 지탱해 줬는지를. 돌아보면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화내도 말을 놓쳐도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려줬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다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자식이 혹은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따뜻한 기억 하나로 남을 수 있도록 삶의 끝은 결국 사랑의 연속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그 온기를 다른 이에게 건네주는 일, 그게 우리가 남기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입니다. 이별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속엔 고마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랑은 다시 숨을 쉽니다. 사진 속 미소, 손끝의 기억, 그 모든 것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밥 짓는 냄새 속에,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우리가 웃는 그 표정 속에.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된 겁니다. 삶의 마지막엔 서로에게 남기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낸 시간들이 그 세 마디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이자 이별을 견디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함께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와의 이별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라고.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형태를 받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